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침묵의 법칙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과 진짜 강자를 나누는 건 재능도 운도 아닙니다. 바로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드러낼지 아는 지혜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며 살아가는데 정작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짜 생각과 계획을 철저히 숨기면서 전략적으로 행동하죠.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5가지 금기사항입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다른 사람들의 조종 속에서 살게 될 테니까요. 이 비밀들을 안다면 여러분도 진짜 강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위험한 건 여러분의 미래 계획을 함부로 입 밖에 내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승진 계획을 세웠을 때, 이직을 준비할 때 말이죠. 흥미롭게도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꿈이 실현될 확률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목표를 말로 표현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성취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실제 행동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도파민이 미리 분비되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어 정작 중요한 실행 단계에서 동기가 감소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내년에 독립해서 카페를 차릴 예정이에요 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친구들은 요즘 카페 많이 망한다던데 자본금은 충분해? 경험도 없으면서 괜찮겠어? 같은 말들을 쏟아낼 겁니다. 처음엔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의지는 점점 약해집니다. 아무리 강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계속되는 반대와 의심은 내면의 확신을 흔들어 놓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실패를 은밀히 기대하기도 합니다. 질투심 때문이죠. 여러분이 성공하면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런 심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지만 여러분에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조용히 실행하고 결과로만 말하죠. 그렇다고 모든 감정을 혼자 감당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선택적으로 신중하게 털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 상담사, 오랜 기간 신뢰를 쌓은 멘토 또는 일기장 같은 안전한 공간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기업가들을 보면 대부분 비밀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완성품이 나왔을 때 세상에 공개하는 패턴을 따릅니다. 스티브 잡스도 애플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절대적인 기밀을 유지했고,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나 스페이스X의 혁신적인 계획들을 미리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할 때는 이미 성공이 거의 확정된 상태였죠. 두 번째로 절대 드러내면 안 되는 건 여러분의 취약점과 약한 부분들입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정말 무서워요. 거절당하는 걸 못 견디겠어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이에요. 같은 고백들 말이죠. 물론 감정을 나누는 건 중요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상대방을 잘못 선택하면 여러분의 약점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 인간의 본성 중 하나는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면 무의식적으로 그걸 이용하려 한다는 겁니다.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여러분이 비판받는 게 정말 싫어요 라고 털어놓으면 그 사람은 화가 났을 때 여러분을 비판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시당하는 게 제일 마음 아파요? 라고 말하면 갈등 상황에서 여러분을 무시하는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죠. 이런 일들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무기화된 친밀감이라고 부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얻은 개인적인 정보를 나중에 상대방을 해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연인 관계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하는 능력도 중요한 생존 기술 중 하나입니다.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관찰해 보세요. 세 번째는 재정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 문제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수입이 많다고 자랑하면 시기와 질투를 받고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면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둘 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죠. 월급이 올랐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했는데 갑자기 그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친구는 여러분을 부러워하면서 동시에 거리감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친구는 이제 네가 계산해 라고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여러분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투자 제안을 해오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비싼 선물을 기대하는 식으로 말이죠. 순수했던 우정이 금전적인 계산으로 변질되는 순간 그 관계는 끝이라고 봐야 합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놓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동등한 관계로 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존중보다는 동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이나 조언이 가벼워지기 쉽습니다. 돈도 없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라는 식의 무시를 당할 수 있어요. 경제적 지위와 개인의 가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재정 상황을 알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적당히 신비로운 베일에 쌓여 있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추측하거나 판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지 않고 인격이나 능력으로 판단하게 되죠. 부자든 가난하든 모르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옷차림이나 소지품도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싼 것보다는 중간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경제적 프라이버시는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가족이나 연인과의 갈등 상황을 외부에 알리는 겁니다. 부모님과 다퉜던 일, 연인과의 문제, 형제 자매 간의 갈등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사적인 문제들을 회사 동료나 친구들에게 털어놓는 순간 여러분도 모르게 복잡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이 가족이나 연인과 화해했을 때 생깁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외부 사람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왜 다시 만나? 또 같은 일 반복될 텐데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가족이나 연인을 선택하면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가족이나 연인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결국 모든 관계가 꼬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갈등을 오락거리로 여깁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서가 아니라 재미있는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거죠. 여러분의 사생활이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왜곡되고 과장될 수 있습니다. A가 남자친구랑 싸웠대가 A가 남자친구한테 맞았대로 변질되고 애인의 집안이 원래 복잡해로 확대되어 재생산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지면 여러분의 이미지와 평판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도움을 요청하고 그저 소문만 퍼뜨릴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센터나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의 선한 행동이나 도움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부를 했다거나 누군가를 도와줬다거나 봉사활동을 했다는 식의 자랑 말이죠. 물론 좋은 일을 하는 건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걸 직접 입으로 말하는 순간 순수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말 선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니까요.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가치관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라고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걸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원래 착하니까 네가 좀 양보해 라는 식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을 수 있어요. 선량함이 오히려 약점으로 이용되는 거죠. 더 교묘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착한 이미지를 악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착한 너라면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라며 점점 더 큰 부탁을 해오거나 여러분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진정한 선행은 조용히 이루어질 때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묵묵히 도움을 주고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선함이죠. 카르마나 운명이 알아서 보상해 줄 겁니다. 스스로 홍보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가장 큰 기부를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익명을 선호합니다.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자신들의 기부 활동에 대해 과도하게 자랑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선행 자체가 목적이진 평판 관리가 목적이 아니니까요.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애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사귀는지,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행복한지 모든 걸 주변에 알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관계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여러분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인과 작은 다툼이 있었을 때도 어제 남자친구랑 싸웠어 라고 말하면 친구들은 헤어져. 그런 남자는 안 돼 같은 조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끼리는 금방 화해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였을 수도 있죠. 외부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연애 관계를 과도하게 공개하면 질투나 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솔로인 친구들이나 연애가 잘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부러움과 동시에 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우정에도 악영향을 미치죠. 행복한 순간들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소중한 관계는 조용히 지켜나가는 게 좋습니다. 불필요한 시선과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프라이버시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값진 사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NS에도 연인과의 사진을 매일 올리고 달콤한 메시지를 공개하는 커플들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런 커플들이 더 자주 헤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진짜 안정적인 관계는 굳이 남에게 보여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죠. 6번째 추가 비밀은 여러분의 성공 비결이나 노하우를 함부로 공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승진했는지, 어떤 인맥을 통해 기회를 얻었는지 같은 정보들 말이죠. 이런 핵심 정보들을 너무 쉽게 나누다 보면 여러분만의 경쟁 우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특별한 투자처를 발견했다면 그걸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순간 그 기회는 사라지거나 희석됩니다. 좋은 맛집을 발견했어도 SNS에 올리면 곧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고 결국 여러분만의 특별한 공간이 아니게 되죠.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성공 방법을 들은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할 경우 나중에 경쟁자가 될 수도 있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먼저 실행하는 경우도 있죠. 지식과 정보는 힘입니다. 그 힘을 함부로 나누어주면 여러분의 상대적 위치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 항상 신비로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7번째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으면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사람은 항상 남 욕을 한다는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더 위험한 건 여러분이 한 말이 당사자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는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A에 대한 나쁜 말을 B에게 했는데 B와 A가 알고 보니 친구거나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큰 적을 만들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일기를 쓰거나 운동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편을 만들려고 하면 결국 더 복잡한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요.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8번째는 여러분의 과거 실수나 실패담을 너무 솔직하게 공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에서 배우는 것은 중요하고 때로는 그런 경험을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직장이나 새로운 인간관계에서는 과거의 실패담이 여러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또 할 수도 있겠다는 선입견을 갖게 만들 수 있거든요. 첫인상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행복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정보를 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비밀번호 같은 겁니다.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해킹당할 위험도 커지거든요. 앞으로는 더 전략적으로, 더 신중하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침묵과 신비로운 분위기가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하죠.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종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침묵 속에서 진짜 자신만의 힘을 기르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침묵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압박하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바로 전략적 침묵의 가치인 것입니다.